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26번째 지구 안에 지구 있다. 자, 26번째 이야기는 지구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 지구 공동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지구 안에 또 다른 지구 있다. 미스터리 혹은 음모론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는 동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꽤나 구체적이며 그럴싸한 서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지구 공동설 역시 음모론의 일종이고 우리가 배운 과학 지식과 상충되는 것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럴싸한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유행했던 지구 공동설의 기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헨리의 성을 발견한 16세기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중심에는 공기가 존재하여 지구를 팽창시킨다. 따라서 지구는 둥글게 유지될 수 있다. 자, 에드먼드 헨리가 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지구 안에 공기가 가득 차서 지구 표면의 중력에 대항하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1692년에 지구가 800km 두께의 껍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에 두세 겹의 껍질이 있고 그 중심에 단단한 핵이 있다는 가설을 내어 놓았죠. 속껍질과 겉껍질 사이에는 구름과 맑은 대기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지구 공동설이 글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지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전에 7분 인명록을 통해서 다루었던 허버트 조지 웰스와 함께 SF 소설의 거장으로 불리는 쥘 베른의 소설 지구 속 여행은 이런 사람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핍니다. 지구 속 여행은 광물학자인 오토 리덴브로 교수가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조카 악셀과 함께 아이슬란드에 있는 사화산 스네펠스 요쿨의 분화구를 통해서 지구 속으로의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 역시 지구 속은 뜨겁지 않으며 속은 일부 비어 있다라는 지구 공동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영화화 되기도 했죠. 재미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인물인 학산 신동복은 학산 한원이라는 야담집에서 18세기 조선 방방곡곡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도 지구 공동설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겸재 정선이 들려준 이야기다. 영춘의 남굴은 한없이 깊기로 유명하다. 근처 사는 양반들 여럿이 함께 들어가 그 깊이를 알아보려 했다. 처음에는 횃불을 많이 들고 갔다. 구라는 좁다가 넓어지고 높다가 낮아지는데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다. 수십 리를 가니 횃불이 거의 다 꺼졌다. 뚫린 천장으로 하늘을 보니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 겨우 길을 알아볼 수 있었다. 다들 이상하게 여기면서 계속 전진했는데 길이 갑자기 크게 열리며 해와 달이 빛났다. 별 세 개가 열린 것이다. 빽빽히 들어선 논밭과 촌낙이 눈에 들어왔고 소, 말, 닭, 개가 돌아다녔다. 풀과 나무가 무성해 2, 3월쯤 되어 보였고 시내는 콸콸 흘러 물레방아 소리에 화답했다. 보이고 들리는 게 이 세상과 다른 점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먼 길을 논터라 모두 배가 고팠다. 한 총가에 들어가 음식을 좀 부탁했지만 집주인은 본체 만체 했다. 큰 소리로 불러봐도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몸을 붙들고 흔들어대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주인은 깜짝 놀라 말했다. 이건 분명 뭐가 붙은 게야. 마침내 도망쳐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어 물에 말아 띄었다. 흡사 무당이 귀신을 쫓을 때와 같았다. 그들은 배가 몹시 고팠으므로 함께 그 밥을 먹었다. 그리고는 다른 집으로 갔는데 밥을 지어 쫓아내기를 앞의 집과 꼭 같이 했다. 그들이 비로소 그 별세계는 이 세상과 정반대임을 깨닫고 마침내 돌아갈 길을 찾기 시작했다. 왔던 길을 따라 앞으로 나가 어떤 골짝 한 가운데로 들어섰다. 서로 의지하여 기어오르다 보니 벼랑간 이 세상이 나왔는데 높은 산봉우리 위였다. 한참을 살펴보니 배 하나가 강을 거슬러 오고 있었다. 일제히 배를 부르자 뱃사공이 산 아래에 배를 대어 주었다. 그 봉우리는 단양의 옥순봉이었다. 겸재가 그 양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 한다. 학산 한원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춘의 남굴이란 오늘의 단양 온달동굴을 뜻합니다. 조선의 화거로 유명한 겸재 정선이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신돈복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동굴을 따라 깊이 들어가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똑같은 세계가 나타났고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을 귀신처럼 대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돈복은 1461년에 중국 명나라에서 편찬한 지리책 대명일통지에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일찍이 대명일통지를 보았는데 이런 기록이 있었다. 광신부 귀계현 귀곡산에 귀곡동이 있는데 그윽하고 칠흑 같아서 사람들은 반드시 촛불을 밝혀야만 한다. 둘레가 사리인데 그 곁에 협소한 동구 하나가 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어정거리다가 점점 먼 곳까지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사람과 집을 보니 엄연히 인간 세상과 같았다고 한다. 학산 한원 중에서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물론 중학교 수준의 과학 수업만 들었다고 하면 이 음모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 공동설을 넘어 지구 속 지구설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과학과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사람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지구 내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각 및 암석권이 있고 그 안에 상층 멘틀 그리고 지각 변동 지역이 있고 하층 멘틀이 있고 D층 그 다음에 외핵, 내핵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지각은 30에서 65km의 두께를 지니고 있고 16에서 65km부터 2885km까지 깊이의 멘틀이 존재하며 2885km부터 5155km 깊이에는 외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5155km부터 6371km 깊이의 내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 공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했고 나름대로 그럴싸한 근거도 제시합니다. 우선 이들은 지구는 크기에 비해 질량이 지나치게 커졌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지구의 크기에 비해 가벼운 이유로 지구 내부가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북극의 빙산은 짠 바닷물이 아닌 민물이며 실제로 북극 중심부에는 1년 내내 얼지 않는 온난한 기후의 바다가 존재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북극의 지구 내부의 세계로부터 이어진 통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또한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구의 중력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납작해져야 하는데 둥근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구 내부가 비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남극과 북극에 지구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지구 안에 또 다른 발전된 문명이 있다라는 주장도 등장하게 되었죠. 1776년 스위스 출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레온하르트 오일러도 지구는 중간에 태양이 존재하는 텅 빈 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외벽인 지표면뿐만 아니라 내벽에도 발전된 문명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1818년에는 미군 장교였던 존 클리브스 심스 주니어가 비슷한 주장을 했죠. 그는 두께 1250km의 껍질이 지구를 덮고 있는데 북극과 남극에 그곳에 이르는 구멍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는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구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다라는 가정을 내놓기도 했죠. 2007년 러시아의 프라우다 신문은 물리학자 페드로 네볼린이 기존의 지구 생성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지구 탄생 이론을 주장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태초에 우주를 떠돌던 거대한 물질 덩어리였던 지구는 태양과 우주 에너지로 인해 뜨겁게 달궈져 용암이 되었다가 오랜 시간 동안 식으면서 굳어진 딱딱한 지층이 지구의 표면에 깊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지구의 표피가 식어가는 동안 표피 안에 있던 물질들이 고온에 끓어 가스로 변했으며 지구의 열이 계속 과해지자 가스로 채워진 지구 내부가 빠른 속도로 팽창, 가스로 찼던 지구 내부에 거대한 공간이 생겼고 뿐만 아니라 강한 압력을 견디다 못해 지구 밖으로 분출된 가스가 남북 양 극지에 깊고 큰 구멍을 만들기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 밖에도 자신들이 지구 속의 또 다른 지구를 탐험하고 왔다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노르웨이 사람 올랍 얀센은 어부였고요. 그의 아버지인 옌스 얀센과 함께 북극해를 탐험하다가 우연히 지구 내부로 통하는 북극에 열려진 구멍, 굴뚝으로 들어가서 1829년 8월부터 1831년 초까지 약 2년 반 동안 지구 속 문명 세계에서 살았고 나올 때는 남극의 지구 밖으로 통하는 구멍을 통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땐 북극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남극으로 나왔다는 거죠. 1947년 미국 해군의 정보기관 국장을 지낸 버드 제독 역시 북극 탐험 도중 북극의 문을 통해 또 하나의 지구를 다녀왔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밀 문서로 분류가 돼서 50년 동안 극비 문서로 보관이 되다가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그는 땅속 도시의 경우 지표의 약 4분의 3은 육지, 약 4분의 1은 바다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600에서 800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극과 남극의 문이 1년에 3번씩 주기적으로 열리면서 또 다른 지구로 들어간다라는 주장이 큰 호응을 얻었는데 실제 1968년 11월 기상위성 ESSA가 촬영했다고 알려진 북극해 사진을 보면 검은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극해의 구멍이 지구 속과 밖을 통하는 입구라고 주장해요. 자, 이게 1968년 극지방을 찍은 위성 사진이 있어요. 무언가를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근거와 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 공동설을 믿는 사람들 역시 그러하죠.
물론 필자 본인은 믿기가 어렵고요.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구독자들 역시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내부에 또 다른 지구가 있고 그곳의 문명이 현재의 지구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 혹은 원시 지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는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고 유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